경기 침체라는 게 상당히 의도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물가는 2%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집값이 폭발하지 않겠니? 경기 침체가 먼저냐 아니면 부동산 하락이 먼저냐, 부동산이 상승한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후자인 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DSR이나 LTV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네요. 네,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지난주 말쯤에도 참 이런저런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나 대출 규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출 금리 인상 멈춰라.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대출의 총량을 조정해라. 이런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지금 은행권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제가 지금 좀 전에도 계약서를 하나 쓰고 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반 전세 대출도 지금 대출이 불가한 은행들도 있고요. 이게 지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서 사실 지금은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늦어도 이번 주 이내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1금융권의 은행장들과 함께 모여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당국의 그런 스탠스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복현의 입,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로 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2023년 12월에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은행권의 상생 금융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거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함으로써 대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함께 상승을 하면서 2024년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 그게 금리가 인하되진 않았어도 이게 은행권에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금리가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는 그런 대출 확대가 안정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금리 인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22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리 인하가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시면서 8월 24일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원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출은 규제해야 되는 것은 맞다. 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대출을 안 내주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한을 원래는 50년까지 늘려줬는데 이걸 30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갚아야 되는 기간이 거의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DSR을 낮춘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의 최장 대출 기한을 30년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DSR이 대폭 낮아진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 그런 대책을 8월 29일부터 시행을 됐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치기간이 최대 3년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했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는 것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금지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1억 5천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에게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줄이고, 갭 투자 용도의 전세 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전세가 끼어 있는 상황이면 이제
바로 입주를 하지 않고서는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과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되는데 갭 투자일까요? 아니면 갭 입주일까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전세 대출에 대한 취급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금 서울의 기준에서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소액임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DSR을 건드리진 않았어도 DSR을 건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대출들이 대출 규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 정부 주도 차원에서 지금 은행들이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대출 규제해 라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음 주 되면요 이 대출 규제가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출 규제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금리도 사실 상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는 1금융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지금 현재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주분들께서 2금융권 그리고 신용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이유로 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9월 11일에 1금융권의 은행장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피겠다. 왜 대체 그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렇게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위축되는 거죠. 이런 정책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유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거래량은 갈아타기 수요와 실수요자들이 올리고 있는 거래량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사고 나면 부가적으로 매수하는 매수 세력이 붙어야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는 그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 주택거래 뚝뚝, 매수심리 둔화, 서울집값 과열 잡히나 라고 해서요, 거래량이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000건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9,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이고 휴가 기간이기는 했으나 투자자의 유입이 불가하고 이런 대출 규제의 심리 때문에, 그리고 그 실질금리도 사실 은행에서 대출 기준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많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거래량이 8월달부터는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여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기 막차, 그러니까 갈아타기 지금 대출을 안 내주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갈아타기는 1주택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내주는 대출인데, 이것을 안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는 심리로 매수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경기도권의 아파트 값의 상승을 지금 인지하기에는 되게 이른 단계라고 보여지기는 하고, 연말이 지나야만 이제 경기도권에도 상승 기조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대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잡혔다. 지금 8월 기준에서요. 8월달 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가 됐습니다. 2%. 그러면 이제 1%까지 떨어지면요, 이제 침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상당히 의도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최대 6%대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출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매달 상환해야 되는 상환 금액이 2배, 3배씩 늘어나시는 임대인분들, 건물주분들, 그리고 차주분들의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그 물가를 잡는 데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물가는 2%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집값이 폭발하지 않겠니?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거기에 매수 심리를 더 폭발시키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까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 집값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할 경우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그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건 총재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집값이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금리를 어떻게 내리니?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위축시키는 데,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요 심리를 누르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욕먹기 싫으신 거죠. 내가 만약에 금리를 내렸어. 그랬을 때 집값이 폭발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집값이 폭발했어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금융당국에 바통터치를 하신 거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상당히 심각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또한 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되었어요. 바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인하는 물가로만 따지면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상승률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내가 왜 집값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금융당국 너희들이 신경 써서 좀 눌러줘.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만들어줘. 내가 금리 인하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10월 달까지는 그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는 이 공포 심리를 잠재우지 않고 그대로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 침체가 먼저냐 아니면 부동산 하락이 먼저냐. 어떤 분께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어떻게 부동산 값이 올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경기 침체는 의도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이 상승한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후자인 게 이 경기 침체는 저는 사실 의도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실 그게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든 소비 심리를 짐작해서 소비가 증가를 하든 그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금리를 지금 묶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님께서 그 금리를 풀지 않고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이런 느낌의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계신데 그걸 아직 쓰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침체가 의도된 경기 침체,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집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집값 좀 잡아줘
라고 금융당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전방위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대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에서 지금 보면요,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지금 대출 규제로는 빚 못 잡는다, 아직도 한 방 남았다 라고 금감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내수 진작도 되면서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잡아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지금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10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졌다는 건요, 조금만 더 가면 진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의도된 경기 침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내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지는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유지되고 있는 외화 보유고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어느 정도의 그런 추이를 봤을 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외화가 그렇게 썰물 빠지듯이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금리를 내리고 공급의 부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 이후로요, 역대급으로 한 번도 없었던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에서 지은다 한들 앞으로의 3년은요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빌라 공급책도 사실 그렇게 썩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그런 수요층과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 청년이나 소형주택의 수요는 잡을 수 있겠으나 중형급,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수요층이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빌라와 아파트의 수요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가구를 진다 한들 아파트의 수요층이 빌라로 이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전될 수 있겠지만 10만 채를 사들인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수요를 빌라로 이전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방이 남았다라고 금감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한 방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규제로 DSR, LTV 강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DSR을 실질적으로 줄여버리고 대출을 정말로 쪼여버리겠다는 거죠. 더 안 내주겠다. 그리고 담보대출, LTV 담보대출 비율도 내리겠다. 이런 걸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스트레스 DSR을 100% 시행하는 것을 2단 이제 더 조기로 당기겠다. 이러한 극단적인 그런 규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도 DSR 규제가 더 추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DSR이나 LTV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한국은행에서는 반드시 올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월이든 11월이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금융당국에서도 눌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대출 규제 어느 정도 공포심리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 발표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정보 가지고 방송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